1800년에서 1863년까지 세도 정치가 60여 년 동안 이어졌었어.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자, 순조, 헌종, 철종 3대 60여 년간 왕권은 약해지고 정치는 혼란스러워지고 안동 김씨나 풍양조 씨와 같은 몇몇 집안이 권력을 독점하는 비정상적인 정치 형태가 세도 정치야. 그게 한 60년 이어졌어. 그러니까 왕실이 엉망진창이었겠죠. 왕권은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황이었다. 다음, 이게 다가 아니라 그럼 백성들의 생활은 어땠느냐? 더 엉망진창이었지. 자, 백성들은 무엇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더라? 삼정문란. 백성을 괴롭혔던 세 가지, 전세, 군포, 환곡. 뭐 이 중에서 환곡이 백성들을 가장 많이 힘들게 하긴 했지만 그게 그거야. 셋 다 백성들을 힘들게 했었어. 결국은 삼정문란 때문에 살기가 힘드니까 1811년에 홍경래의 남부터 해서 1862년에 임술농민봉기까지 농민봉기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왕권만 약했던 게 아니라 사회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이게 국내 상황이었고요. 다음,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을 때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외 주변 상황은 또 어땠냐면은 여기도 엉망진창이에요. 일단 첫 번째, 되게 좀 조선의 입장에서는 무서운 배들이 나타나요. 이 서양의 배들이 나타나는데 당시에 조선에서는 서양의 배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이양선이라고 불렀어. 이양선이 무슨 뜻이냐? 다를 양, 모양. 즉 모양이 다른 배다. 우리 조선에서 만든 배들하고는 뭔가 모양새가 되게 다른 배들이 자꾸 나타나. 그게 서양 배를 말하는 거였죠. 이양선들이 자꾸 출몰을 해서 뭘 요구하기 시작하느냐? 우리랑 무역하자라고 요구를 하는 거야. 너네 조선 문호 개방해라. 문을 열어라. 우리랑 조약을 체결해서 문을 열고 그 다음에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통상 무역하자라고 요구하기 시작하는데 사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굉장히 불안해요. 듣도 보도 못한 배들이 자꾸 바다에 나타나는데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생김새가 어때? 우리랑 너무 달라. 피부색 허여쳐, 코는 막 이만하죠. 머리는 막 금발에 뭐 누런 머리에 우리랑 머리색 다르죠. 눈동자는 막 회색인 애들도 있고 퍼런 애들도 있고 키도 얼마나 커. 이런 애들이 배를 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자꾸 무역하자고 하니까 백성들은 불안해지는 거야. 민심이 되게 불안한 상황이었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변화들이 생기는 거예요. 조선이라는 나라와 어쨌든 굉장히 조금 가깝게 여겨지던 일본의 경우에 우리보다 앞서서 1850년대에 미국하고 조약을 체결하면서 문호를 개방했어. 우리는 안 한 상태인데 일본은 서양에게 문호를 개방해서 뭔가 빠른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굉장히 조선을 불안하게 한 게 뭐였냐면은 우리 조선하고 가장 가까이에 위치해 있는 백인의 국가가 러시아잖아요. 러시아는 우리나라하고 위치가 굉장히 가깝잖아. 근데 직접적으로 국경이 닿아 있지는 않았단 말이야.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느냐? 러시아가요. 우리나라 조선의 바로 위에 있는 연해주라고 하는 땅을 차지하게 돼요. 자,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는데 연해주는요. 우리나라 함경도 바로 위쪽이에요. 두만강을 경계로 한 북쪽 땅 지금 지도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연해주인데요. 저 땅이 바로 누구 땅이었냐면 원래 중국 청나라 땅이었어. 어떻게 하다가 이게 이제 러시아로 넘어가게 됐냐면 나중에 세계사 배우면 나오는데 청나라에서 2차 아편전쟁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전쟁이 터졌거든. 청나라랑 영국, 프랑스랑 전쟁한 거야. 아편 때문에 싸웠던 거야. 아편 마약이거든요. 근데 이 전쟁이 일어났고 청나라가 패배하고 영국, 프랑스가 승리했는데 얘네들 사이에 조약이 체결될 때 러시아가 거기에 끼어든 거지. 그래서 러시아가 영국, 프랑스한테 뭔가 상황이 유리하게 돌아가도록 중간에서 중재, 다리 역할을 했고 그 대가로 영국, 프랑스가 러시아니네 수고했어. 도와줘서 고마워 하면서 청나라 땅인 연해주를 러시아가 차지하게 해준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러시아가 연해주를 차지하면서 이 무서운 백인의 국가와 우리나라가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국경이 맞닿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국내 정치도 불안하고 사회는 혼란스러운데 일본은 문호 개방했지 러시아 애들이 바로 우리나라 코앞까지 쳐들어오는 이러한 상황에 놓이지 그러니까 위기의식 야 이거 상황이 심각하다 이런 기분이 들게 되었던 거야. 이런 상황에서 누가 권력을 잡게 됐다?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게 됐어요. 안 좋은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흥선대원군은 도대체 누구이길래 권력을 잡았던 것인가? 옆으로 넘어와서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선대원군이라고 할 때 대원군은요. 왕의 아버지는 왕의 아버지인데 왕이 아닌 왕의 아버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왕이라는 존재는 자신의 첫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이러한 세습 체계를 가지고 있잖아. 그런데 왕이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될 거야? 내가 왕인데 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나는 자식이 없어. 이런 경우에는 같은 왕족 중에 다른 누군가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 왕위를 물려받는 사람의 아버지는 왕이 아니었던 사람이지. 그런 경우에 대원군이라는 칭호를 붙이는 거야. 자, 흥선대원군으로 말할 것 같으면 왕족은 왕족인데 왕실하고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왕족이에요.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건 아니지만 조선의 16대 왕 인조라고 있었거든. 인조반정이 일어났을 때 인조의 셋째 아들 중에서 첫째도 아니야. 셋째 아들의 8번째 자손, 8대 손. 이 흥선대원군이야. 왕족이라고 하기도 좀 껄끄러울 정도로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왕족이잖아. 근데 이제 이 흥선대원군이 운이 좋았는지 어쨌는지 조선 후기에 되게 훌륭했던 정조의 형제 집안에 이제 양자로 막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왕실하고 조금 가까운 친척 위치까지 오긴 했었어. 근데 세도 정치 시기에 안동김 씨들이 진짜 파워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왕족 중에서 좀 똑똑하고 힘이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은 다 쳐낸단 말이야.